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욕심과 인연법. 식상에 관합이 들어오는 운에 일탈을 꿈꾸고 처녀는 결혼한다. 그러니까 식상에 관성이 합이 들어오고 그런 운에 유부녀 바람나고 일탈을 꿈꾸기도 하며 처녀는 결혼하는 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처녀는 결혼을 하겠지만 유부녀는 바람이 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주가 어떤지, 그러한 운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피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피부명리 중급편,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피부명리 자연의 실상 신사주명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책의 내용들은 유튜브에 약 1000여 편의 명리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책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과 책의 내용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책으로 출간되기 전 편집과 교정을 봐서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그래요. 을묘년 무인월 무자일주가 경신시를 타고 태어난 여명사주인데 이 사주는 이 무토가 극신약이다. 이 무토는 을목에 파극당하고 일간무토는 무자로 왔기 때문에 자중계수의 암합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이 재성으로 가고 있다. 더구나 이 재성에서는 신자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기다리거나 식상으로 관사를 제어하는 사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종관격에 해당이 된다. 진짜 종관격이 못 되고 가종관격이 되는 이유는 월간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가종관격이 되는 것이다. 이 사주처럼 연주에 남편이 있고 식관합이 있으면 식상과 관성의 합이 있으면 일찍 결혼한다. 식상은 경신이고 이 관성은 을묘이기 때문에 을묘와 경신이 지지에서는 신중경궁과 암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진관계이다. 또한 이 경금은 을목과 합을 하고 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무토의 나타남이 식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 무대, 나타남, 활동력,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신자 합의되었고 을경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일찍 조언하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사주의 격과는 무관하게 신살작용을 한다. 이 부분은 어떠한 사주이든지 격국과 사주의 억부와는 상관없이 신살작용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백호살은 백호살에 작용을 하고 무자일주가 자중계수에 암합이 되어 있으면 자중계수와 암합작용을 하는 것이 격국과 억부와는 무관하게 신살작용으로 나타난다. 명함부집이란 이 사주는 을목이 있고 그리고 묘목과 임목이 있다. 또한 신자합을 해서 진토를 불러오는 신자진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진토는 더더구나 임묘진 방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월지임목과 일지자수가 합신해서 축토를 불러와서 이 자수는 신자진도 이루고 있지만 자축합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자수는 합이 많은 즉 당주 무자일주가 정이
약하다. 냉정하게 끊고 맺고 하지를 못하고 정이 약하면서 돈을 밝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고 인중간목, 묘중간목과 을목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많기 때문에 명암무집에 해당이 되는데, 이처럼 암장된 관살이 모여있는 이런 사주, 그리고 이 부집이라는 것은 남편이 모여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남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사주는 월지 임목에서 투출천간이 없지만 연간을목이 간여지동으로 투출했기 때문에 정관격이라 하는 사주가 되는데, 무토가 월주에 통군하고 장생지라 하지만 투출된 병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이 무토가 장생지가 되는데, 이 병화가 없기 때문에 무늬만 장생일 뿐 퇴학한 사주에 해당한다. 식상과 관성의 대립이 없고 관살의 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이 식상이 제어할 듯 하지만 제어를 못하는 사주로서, 왜냐하면 신자진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제어를 못한다. 이 경금 역시 수기 세력에 방조하는 세력일 뿐이다. 어찌되었고 관살이 많으면은 종살격이 되고 식상이 많으면은 종합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종합격도 식상격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주는 예외 상황이 있어서 비록 정해진 법칙이 있을지라도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무수한 변화가 있는 것이 자연법이 되는데, 여름에도 장마가 져서 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 겨울에도 가물어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이듯이 사주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여간에서 이 병화일간이나 이 무토일간은 종하지 않는 성질이 무척이나 강한데,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어서 무자일주는 자중계수에 암합을 하고 신자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하는 성질이 무척 강해서 자중계수를 따라가지 않는지 세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월간무토가 있으므로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대요. 자중계수에 집착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게 된다. 이것을 또한 다시 말한다면 일간무토 옆에 또 다른 무토가 있게 되면 자중계수에 암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 것인데 월간무토한테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강해서, 한마디로 집착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강하다. 이것은 천간론의 무게합편을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래요. 비록 월간무토가 있다고는 하지만 화기가 있으므로 연간을목의 파극으로 이 월간무토는 회생불능이다. 그러면 관살이 무서운 사주가 되는데, 을목이 비록 정관이라 하지만 칠살로 변하여 자칫 폭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이 용신이 되지 못하고 신자진을 이루고 마음이 온통 재성으로 가기 때문에 가종관격이 되고 재성이 희신이 되는 사주이다. 그러므로 을목 정관이 용신이 되고 금목의 통관신인 자수가 매우 중요한 희신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수가 금목 상전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화가 들어오면 좌우충이 발생이 되면 인신충도 발생이 돼서 사지지가 지진이 나게 돼서 대분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모대운, 개미대운이 매우 흉한 작용을 하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가종관격이므로 육친의 변화는 없으며 운기의 변화만 있게 되는데,
수목운은 길하고 금운은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화토운이 매우 흉하다. 신중임수는 아버지이고 인중병화는 어머니이며 시상경금은 자식이고 을목정관은 남편이 되는데 가종살격이 되었다 해도 육친의 변화는 없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가종격과 진종격은 육친의 변화 차이가 있지만 진종격은 육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가종격은 육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건 이 을목 입장에서 보면 이 을목은 신중경금과 투출된 경금에 합의되어 있는 을목이고 그리고 이 을목은 두 개의 자기 재성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명의 처가 있는데 쌍둥이처럼 둘 다 똑같은 그러한 모양이다. 그리고 일간무토는 거리가 멀고 그 육친과는 자묘 형살이지만 월간무토는 가깝고 인묘는 형제이니 일간무토와는 정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을목이 당주 무자와는 내 처는 처이지만 자묘 형살이 발생하는 처이고 월간무토와는 인묘가 또한 형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을목 남편은 월간무토에게 마음이 더 가고 정이 더 가기 때문에 일간과는 문제가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미 부부 이별이 정해진 것과 같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일지는 배우자가 되는데 신자 합의되어 있으니 월간무토와도 암합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부부해로 못하는 사주에 해당하는데 이 경주인 대우는 경금과 을목이 합의되고 신자진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 결혼하는 운이 되는데 21세 을해년 남자를 만나고 혼전 농거에 들어갔으나 28세 이모년이 오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우충이 발생하므로 인신충도 발생이 되어서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호합을 함으로 자묘 형살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신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이모년이 오자 인호합을 하기 때문에 자묘 형살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이때 확실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글씨 한자로 인해서 합동과 합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주의 생식기인 경신과 남편인 을묘가 천합지합을 하는데 이 경우 대체로 조혼하고 득자후 정식 결혼하게 되는데 자식은 나의 몸인 자수와 합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주가 키우는 자식이다. 그런데 29세 그러니까 이모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인 개미년이 오자 이때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개수는 무게의 합을 하고 미토는 해묘미 합신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리고 미중정화와 신중임수가 합을 하고 미중을목과 경금이 또한 합을 하는 이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틀림없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당주는 이모년 부부 이별하고 개미년 남자가 생겨서 합정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상기사주와 같은 경우 명암부집에도 해당하는데 명암부집이란 투출된 관살과 암장된 관살이 모두 모여 있다는 뜻이며 그리고 부집이라 함은 관살이 집합되어 있다는 뜻으로 투출된 관살과 암장된 관살이 혼잡으로 모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명사주에 명암부집이나 혼잡 관살이 되면은 매우 흉하다. 이처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부해로 할 수 없음을 뜻하며 비록 종살객이 되었다 할지라도 재원 사문하는 사주에 해당한다. 특히
혼잡지성이 되면 시어머니가 많다는 뜻이 되는데 신자진으로 혼잡지성, 신중임수와 자중계수, 그리고 자중임수, 진중계수 이처럼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많다는 뜻으로, 그래서 관살에 남편이 많고 시어머니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처럼 일간이 계수돈에 암합이 되면 헛된 망상을 꿈꾸게 되므로 분명히 단정치 못하거나 본 남편과 해로하지 못하고 여러 번 계가하여 여러 남자와 가정을 꾸리게 됨을 상징한다. 이 사주의 인중간목은 당주의 남편이 될 수 없다. 월간 무토는 언니가 되는데 평관인 인목에 자하고 있으며 많은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언니도 명안부집으로 인기가 많아서 2번 결혼하게 됨을 뜻하는데 갑신년 천충지충을 하므로 언니도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여명사주가 관살 혼잡이 되거나 명안부집 여명은 결혼생활에 파란곡절이 있게 되는데 혼잡 관살이라면 합관이나 합살이 반드시 있어야 천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지지관성이라면 평관이든 정관이든 한 글자만 나타나야 귀한 것이다. 물론 지지에서 나타났을 때 그 한 글자가 천을 귀인이 되거나 시신이라면 복이 많은 여인이 된다. 하여간 여명사주가 종격이 되었다 할지라도 명안부집의 흉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국과는 무관하게, 억부와는 무관하게 관살 혼잡의 흉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처럼 신살 작용을 하는 것이다. 남명 역시도 종적격에서 많은 바람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중인격자도 많아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생명도 불수하는 불나방이 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나 격국이 청순하다면 그렇지 않다. 왜 이중인격이 되냐면 이처럼 무게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중임수가 신중임수가 있으면 현재와 정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능숙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을목 남편이 무엇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감추는 마음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시 얘기하면 이 모토가 바람을 피웠다면 인중을목이거나 아니면 인중간목이 될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바람 피운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눈동자를 굴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한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인격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중인격이 제일 강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처럼 암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관살이 혼잡한 그런 경우도 있고 식상이 혼잡 식상으로 아나무인의 성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식상 혼잡의 기신으로 아나무인의 성격이 되었을 때 제일 거짓말을 잘하고 이중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식상이 귀신이지만 혼잡하지 않고 순이라는 사람은 대체로 진실을 지향하고 마음이 순이란 편에 해당하는 것을 필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